자, 한 작년쯤부터 해외에서 많은 파워뱅크 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워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제커리에서 나온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자, 먼저 제커리라는 브랜드와 제품을 봤을 때 많이 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유튜브에 해외 차박 캠핑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10명 중에 7명, 8명은 제커리 파워뱅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요. 10년 정도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은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인산철이 아니라 리튬 이온입니다. 자, 이 파워뱅크라는 건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지만 안에는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파워뱅크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아시고 어느 정도의 특성은 인터넷에서 알고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위험한 것들은 다 BMS에서 막아주지만 그래도 너무 높은 고온 환경이나 충격 정도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커리 파워뱅크의 스펙 1002W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순수 저연파 1000W 인버터, 시거잭 주행 충전 내장, 우리가 태양광을 쓸 때 MTTP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트롤러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243mm, 길이 332mm, 폭 232.5mm, 무게는 약 10.6kg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인산철 올인원 파워뱅크들을 보면 사실상 휴대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거의 차량에 놔두고 쓰는 매립용이라고 봐야 돼요. 리튬 이온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10.6kg 정도면 여성분들이 혼자 들고 다니면서 솔로 차박, 솔로 캠핑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제커리 파워뱅크를 구매하시게 되면 제커리 본체와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주행 충전기, 태양광을 2개 구매했을 때 병렬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 자, 그리고 별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100W 태양광 판넬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커리 파워뱅크 상단부를 보시면 단단하게 생긴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 여기는 팬이 돌아서 공기가 나오는 배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고무가 4개 있어서 파워뱅크를 올렸을 때 아래쪽에 있는 고무가 살짝 파워뱅크를 띄워주면서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커리의 전면 단자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눌러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잔량이 퍼센테이지로 표시되고요. 인풋은 충전을 할 때 들어가는 충전량, 아웃풋은 내가 제품을 쓸 때 나오는 소비 전력을 표기해줍니다. 옆에 인풋은 2개 다 충전 단자예요. 거의 여기를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병렬 충전 단자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꼽아 주시는 겁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건 DC 단자들입니다. 이 DC 단자를 쓰시려면 DC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면 좀 이따가 1W가 소비될 거예요. 자, 1W가 소비되죠. 쓰지 않으실 때는 꺼주시면 되고요. 쓸 때는 켜서 여기는 시거잭, PD 충전 단자, 5V 12W까지 충전되는 단자, QC 3.0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AC, 이번에는 대기 전력을 볼까요? AC도 눌러주면 대기 전력이 뜰 거예요. 자, 한 7W 정도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 AC 단자를 켜놓으면은 계속해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때는 꼭 꺼주시고 여기 보시면 220V를 쓸 수 있는 콘센트가 2개 있습니다. 이 하나에 1000W를 다 쓰셔도 되고 따로 500, 500씩, 600, 400씩 나눠서 1000W만 지켜주시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가정용 충전은 7.5시간, 그리고 태양광과 시거잭 충전은 14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전 충전기, 전기를 꼽아 주고요. 인풋 여기 버튼에다가 꼽아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140, 142, 140에서 145W 정도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태양광 판넬.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는 100W죠. 그래서 이 판넬 하나에 50W, 50W 이렇게 100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면을 보시면 세워서 태양광 판넬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전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지퍼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잭을 빼서 그대로 꼽아 주시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테스트를 위해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제커리 파워뱅크는 제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 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태양광을 연결해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테스트 해 볼게요. 9시 35분
현재 충전 74, 5, 6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0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판넬의 위치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15% 정도 충전이 됐고요. 약 76W, 77W 정도가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시간 12시 57분입니다. 80, 79, 80, 3시 8분입니다. 거의 3시쯤이죠. 오후 되고 나서부터 구름이 태양을 계속 가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도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30W 정도. 자, 현재 시간 3시 57분. 태양광 테스트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이 더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전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잔량 39%, 거의 40%죠. 자,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4시까지 충전한 결과예요. 좀 많이 아쉬워요. 오후에도 날씨가 좋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태양광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날씨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잘 비칠 때는 약 75에서 8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잘 나왔을 때 제가 봤던 게 84W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태양을 막았을 때는 약 20에서 40W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인풋에 시거잭 케이블을 꽂고요. 시거잭을 단자에다가 꼽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시동과 동시에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75, 약 75W 정도 충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시동을 꺼 볼게요. 자, 오케이. 어떤 제품인지도 알겠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도 알겠다. 인버터가 1000W라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어떤 제품을 활용할 수가 있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박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2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인덕션 하나와 전기 커피포트입니다. 물을 붓고 AC 버튼을 눌러주고요. 꼽았습니다. 한번 가동을 시작해 볼게요. 800W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800W 정도의 커피포트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약 700, 800W가 나오는 전기를 꼽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꼽았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1200, 1400. 아, 2개 다 꺼져버리네. 이렇게 됩니다. 인버터 자체에서 그냥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과연 딱 1000W까지 버티는지 아니면 한 1200, 300까지 버티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자, 대역이 눌렀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1200, 1260, 70. 오! 여러분, 1300까지는 버티네요. 스펙은 1000W이지만 견디는 건 1200 이상 견뎌요. 온도를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인덕션 온도 올립니다. 1400, 1500 꺼져버리죠. 1300W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맥시멈. 그래도 표기 상황은 1000W이기 때문에 1000W 이상은 안 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 우리가 테스트했던 인버터나 전기 포트는 실질적으로 뭐 가스 버너가 있으면 불 피워서 먹어도 되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전기장판, 냉장고 이 2개를 썼을 때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인용 온열 매트 그리고 캠핑용 냉장고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제커리 파워뱅크는 만충 상태고요. 이 2개 제품을 제커리 파워뱅크에 꼽아서 과연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시거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전기 매트는 12V에 꽂고요.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를 켜고 220V에 꼽아 보겠습니다. 제일 세게 틀어 보겠습니다. 자, 전기 매트는 제일 세게 틀었고요.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쓰는 온도인 2도에 맞춰 놓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34분입니다. 98W 소모하고 있어요.
2시 15분. 4시간이 조금 안 된 상황이에요. 66%네요. 한 4시간이 조금 안 된 시점에 66%, 34분입니다. 자, 드디어 1%가 남았습니다. 꺼졌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9시 35분이니까 11시간 정도 가동이 됐어요. 정말 꺼졌는지 한 번 더 눌러볼게요. 0%.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쓴 것 같나요? 적게 쓴 것 같나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C거잭 포트가 2개라서 냉장고도 DC로 돌렸으면 더 많이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방금은 이제 AC로 썼기 때문에 인버터 소비 전력도 더해져서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 느낀 거 없었어요? 맞습니다. 소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20V 전기장판을 꼽아서 쓴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인버터 팬 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DC 제품으로 다시 넘어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소음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인버터는 제가 사용하는 2000W 인버터, 위에는 제커리 파워뱅크입니다. 700W 정도 소모되는 커피포트를 돌려서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를 동일한 위치에 대고 두 개의 소음 차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0W 인버터 여기 위치에 놔둘게요. 여기쯤에 딱 잡고 있을게요. 동일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1000W와 2000W 인버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0W 인버터가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팬도 더 클 수도 있고 양이 많이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테스트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장점으로는 팩 대비 굉장히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파워뱅크라는 것, 또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지금 겉에 보이시는 요 재질,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재질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손잡이 같은 부분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내구성 좋게. 태양광 판넬만 같이 설치만 해주면 전기를 얼마든지 충분히 마음 놓고 쓸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자, 단점으로는 다소 높은 가격이 살짝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C거잭 단자, DC 단자도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파워뱅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